이더리움 관련해서 뭐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아직도 얘기할 게 많이 남았나요? 사실 많이 남진 않았고요. 아,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방송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아, 네. 네. 아,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네. 주제가 너무 관심이 가는 주제예요. 저도 그래요, 사실. 예.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비트마인. 아, 이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비트마인이랑 요즘에는 좀 그 질문이 뜸해졌어요. 왜냐면 네. 원래는 비트마인, 샤프링크 두 회사가 이더리움 DAT 기업의 쌍두마차였어요. 네. 그래서 뭘 사야 되냐, 둘 중에. 이런 질문을 작년에 정말 많이 받았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뜸하죠.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네네. 네. 그래서 네. 요즘에는 그런 질문이 또 많이 없긴 한데, 네. 어쨌든 DAT 기업으로 투자할 만한 곳은 그 두 곳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네네. 네, 뭐 사야 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쉬운 질문인데 저는 그 이더리움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자면 이더리움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서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없다는 이제 되게 지루한 답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아, 네. 네, 이더리움 이제 현물 그냥 사서 본인이 예를 들어 스테이킹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스테이킹 요즘 수익률이 한 3-4% 정도 나오니까 그걸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이더리움 ETF를 사는데 주식 계좌로 이제 사기 편하긴 하지만 사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수익을 전혀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편리함이 최고이신 분들은 이더리움 이제 ETF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블랙락에서 낸 것 같은 스테이킹 ET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져가서 주식으로 살 수 있지만 스테이킹의 수익률도 일부 가져갈 수 있다는 있지만 반대로 ETF는 이제 매일매일 환매가 돼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보통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스테이킹 할 때 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 3일에서 한 10일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스테이킹에서 풀려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형태로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이 이제 DAT인데 DAT는 쉽게 얘기를 하면 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고 레버리지 형태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고 싶다. 좀 더 스토리나 미래 전망 가지고도 더 이더리움 익스포저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처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뭐 사야 되냐라는 네. 그 관점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현물 포지션 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래도 스테이킹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비트마인,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형 성향의 샤프링크에 대한 배합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60대 40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네네네. 되나요? 네. 아, 그렇군요. 오늘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대표님. 사실 별로 네. 저렇게 대답해 주실 거라 기대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물어봤는데 정말 찐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충이라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블랙록이나 뭐 페들리티 같은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네. 그 ETF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투자자들이 ETF, DAT 기업에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걸 보면 뭐 ETF가 조금 한계점이 있는 건가? 뭐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제일 아시는 이제 DAT라고 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인데 그쵸. 비트코인은 사실 DAT의 장점을 살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주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운용을 하거나 뭐 스테이킹을 하거나 리스테이킹을 하거나 할 형태의 이제 디파이 요소가 사실 없기 때문에 ETF는 그냥 주식으로 살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은데 DAT가 더 장점을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더리움 쪽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가장 큰 차이가 이더리움 내가 그냥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을 했을 때 1년에 3-4% 이제 고정 수익처럼 이제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형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할 수가 있죠. 플러스 내가 그걸 보안은 괜찮은지 조금 맞는 서비스인지 내가 맞게 한 건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그런 스테이킹이라던가 리스테이킹 같은 내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해서 벌 수 있는 수익까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DAT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스테이킹 ETF 형태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스테이킹 ETF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라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환매가 돼야 되다 보니까 블랙락의 그 스테이킹 ETF 같은 경우도
유동성을 확보를 해놔야 돼요. 내가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ETF 스테이킹을 잘 못하고 70%에서 한 9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의 이더리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수익률이 3, 4%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곱하기 0.7 정도를 하고 운영 수익 코인베이스랑 이제 블랙락이 가져간 18% 정도를 거기서 또 빼고 한 이후로 보면은 실질적인 스테이킹 이자에 대한 거는 내가 스스로 혼자 스테이킹 했을 때 비해서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스테이킹 ETF의 특성이고요. 네. 네. 근데 DAT 같은 경우는 이게 비트마인이랑 샤프링크도 또 달라요. 샤프링크는 일단 100%를 다 스테이킹을 하고 네.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보통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네. 비트코인 투자가 좀 심심해. 그럴 때 스트래티지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비트코인 1% 올라가면 스트래티지 주식이 3%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코인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 자산을 바꿔가지고 뭐 모르는 파생상품 거래소에 가서 롱숏 그렇죠. 치고 이런 거가 좀 부담이신 분들은 아예 국민연금도 산다는데 이러면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효과가 사실 비트마인에도 좀 있나요? 이더리움보다 더 상승률이 높다든지 뭐 이렇게 좀 나타나는 네. 그런 경향성이 있나요? 네, 실제로 그 비트마인이랑 샤프링크만 비교하더라도 비트마인은 그 성향이 되게 강한 편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비해서도 훨씬 강한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DAT가 가지는 한계점, 네. 그냥 보유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측면보다 이더리움은 가진 장점도 있지만 사실상 비트마인이 작년 7월에 이제 출범이 됐고 샤프링크는 작년 6월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샤프링크가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비트마인이 그 지금까지 약 10개월 정도 넘는 기간 동안 축적한 이더리움의 개수가 전체 이더리움 발행량의 4.2% 정도 되고 이게 어느 정도냐? 이더리움 재단보다 많고 미국 정부보다 많고 어떤 곳보다도 단일 수량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10개월 만에 달성하다 보니까 네. 사실 스토리가 되게 핫해요. 그리고 이게 주식의 가치와 이더리움의 그 주식이 대변할 수 있는 한 주당 이더리움의 개수가 사실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뭐 금융 기법으로 뭐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신주를 조달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더 쓸 수 있는 금융 기법들도 있지만 사실 현재 비트마인의 가격은 5%까지 달성하겠다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스토리 그리고 그 공격적인 그 이더리움 개수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텀리라는 상징적 인물이 가지는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성적 요소가 훨씬 더 지금 가격에는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가격이라고 맞습니다. 보실 수 있고 일단 요거는 되게 작년에 한번 되게 멋있게 보여준 적이 있죠.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3배가 됐습니다.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구간에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3배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5%까지 맞춘다고? 그러면 더 산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비트마인 주식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네,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5%까지 달성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4몇 4.2%. 네, 그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남은 거죠. 많이 남았다고 봐야 지금 되나요? 한참 샀는데 아니 왜냐면 5분의 4가 이미 된 네네. 거잖아요, 달성이.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5분의 4라는 물량 자체가 엄청 많은 거고 그러니까 5분의 1만 해도 되게 많아요. 바보 같은 질문이었나요? 바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네.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근데 이럴 네. 수도 있죠. 5%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네. 이사회에서 쿵딱쿵딱해서 우리 7%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유지를 시켜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사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주가를 그냥 우리 워딩으로만 기대감 엄청 줘서 올릴 수가 있네. 사실 이런 비즈니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쵸. 뭐를 그냥 계속 산다고 해서 네. 그 주가 계속 올라가는 비즈니스는 사실 별로 많지 않은데. 없죠.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작동하네?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그 목표를 좀 늘려잡을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마인 딱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5%인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뭐 5% 가서 멈추면 그때는 모멘텀이 사라지는 거냐에 네. 대한 얘기인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는 이제 가변적이지 않을까가 시장의 대부분의 목소리인 것 같고 그러면은 또 똑같이 그럼 5%그 수량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4%나 5%나 6%가 무슨 차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디파이 생태계에 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이더리움의 지분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5% 이상 이더리움이 1위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 이후에 펼칠 수 있는 부가적 사업에 대한 영향력 역시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디파이 운용사를 만든다거나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메인넷을 낸다거나 어떤 형태를 하더라도 절대적 지위를 활용한 타 사업으로서의 수익 확장 여지가 클 거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한 어떤 잠재적 베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요. 네. 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냥 짱입니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돼요. 그 약간 절대 권력 같은 건가요? 그게 되게 심해요. 그게 비트코인은 좀 그게 희석되어 있는데 특히 네. POS 이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합의 구조를 갖고 있는 체인들은 그런 경향이 되게 심합니다. 합의 구조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막 뭐 이더리움은 아주 여기에 딱 맞는 사례는 아닌데 가령 어떤 이제 그 코인들은 그 자체가 거버넌스 토큰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투표권 역할을 하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그냥 투표권이니까. 투표권이니까 뭐 어떤 엄청 이제 부자인 그 자산 운용사가 전체 토큰의 20%를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이 플랫폼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 전략을 좀 네. 피는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을 이제 샤프링크가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두 가지가 그 SEC에 공시된 사업 목표를 보더라도 두 회사 자체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비트마인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5%를 채우겠다 하고 우리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지표가 이제 마켓 NAV라고 해가지고 네. 결국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DAT에서 담고 있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과 주식의 시가총액 중에서 뭐가 더 높느냐를 이제 보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 MNAV라고 하는 게 높으면은 선순환 효과가 생겨서 그렇죠. 뭐 비트마인 같은 데서는 그걸 더 자금 조달을 하고 이더리움을 더 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밑으로 가면은 사실 거기서 더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당 이더리움 개수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비트마인은 계속 발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5%까지는 무조건 달린다라는 형태가 그 회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고비용 구조 또 허용이 되고 있고 경영진의 높은 보수도 그냥 그러려니 되고 있고 심지어 조금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서는 작년 10월 이후에 그 결국 주당 이더리움 개수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내가 한 주를 샀는데 1년 뒤에 내 한 주가 결국 대변하는 게 이더리움 한 개냐 두 개냐 이런 거 있어서 그 지표가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공시를 안 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불안하는 이제 요소가 생긴 거고 샤프링크는 아예 다른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게 그 경영진에서도 좀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CEO로 있는 그 조셉 샬롬이라는 분인 이제 그 블랙락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진두지휘에서 만들어냈던 그 총괄 임원이 지금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 창업자가 그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조셉 루빈이라는 분이 이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형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자산 운용의 성격을 가져가고 여기 샤프링크의 핵심 목적은 비트마인은 개수를 늘려서 5%를 채우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정확히는 개당 주식 개당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리겠다라는 걸 핵심 목표로 잡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작년 출범 이후에 2개에서 이제 4개 내가 주식 하나를 들고 있어서 이더리움 4개를 가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이자율 3~4%를 제외하고도 이 정도로 주식 1개당 이더리움 개수가 내가 그냥 가만히 주식 하나만 들고 있어도 이더리움 2개를 가지고
에서 4개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효과를 내는 형태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전략적 차이가 있습니다. 요게 아마 지금 이제 코인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뭔 소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한 반쯤 설명하셨을 때 딴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만큼 어려웠어요. 근데 네. 설명은 되게 쉽게 잘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뭐가 빠져 있는 중간에 거냐면 갑자기 자, 예.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코인은 파는 게 아니다. 코인은 개수를 모아가는 거다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약간 우표 모으기 하듯이 계속 그냥 모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가격이 개당 $100가 될 수가 있고 200달러가 될 수가 있고 그쵸. 500달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령 $100 할 때 2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50로 떨어졌어요. 그럼 4개가 필요하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4개가 되면 잘했다라고 해요.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시적으로 지금 이 가격이 낮아졌지만 네. 나중에 이 가격은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 생태계를 엄청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가는 곳이 이 세계네요. 그래서 개수를 늘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수가 많아야 된다. 네. 그게 네. 포인트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MNAV라고 보통 우리가 약칭으로 부르는데 네. MNAV 요건 이제 자산 가치 배수라서 이거는 가격 기준이에요. 네. 가격이 주식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지금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은 그러니까 철저히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이제 코인 이 덕후들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렇죠. 아직 그 그래서 덕후가 못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저게 아니 사실, 가격이 네. 떨어지고 있는데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경험을 해서 아는 거예요. 이 가격이 언젠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당 가격이 어쨌든 올라갈 거니까 개수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게 저 설명해 주셔서 저는 한번 또 반문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두 회사의 유전자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샤프링크는 좀 더 이더리움 자체 덕후 느낌이 좀 네. 강하고 네. 비트마인은 약간 정말 사업체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실제로 그 비유가 정확한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더리움의 코파운더 완전 전통 금융권이 합치다 보니까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한 MNAV가 1 밑으로 떨어졌을 때 즉 주식 주주들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신주 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아예. 그렇죠. 공표를 했고 네.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누구나 볼 수 있게 아까 얘기했던 그 덕후 지표인 그 주식 하나당 이더리움을 몇 개 대변하느냐에 대한 그 개수를 네. 매주 공개를 하면서 계속 그거를 늘려가는 거를 초점을 가지고 있어서 즉 덕후들 입장에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걸 정확하게 찔러주고 그렇죠. 안전하게 찔러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회사 구조도 되게 중요한데 그 샤프링크는 현재 직원이 한 20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고정 비용으로 이거를 충당을 하고 있고 네. 즉 그 AUM 그 다루는 그 자금 규모가 커지더라도 고정 비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지금 고성장형으로 가고 있는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직원이 3-4명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계약직으로 같이 있는 사람들 한 3-4명에서 총 7명 정도다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실제 자산 운용을 샤프링크 내부 인허권으로 다 하는데 여기는 이드타워라는 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여기는 역시 AUM이 커지면 그 회사에 지불해야 되는 운용 보수도 그만큼 커지는 많아지게 구조로 되는.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운용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AUM이 더 커지는 5%까지 달리는 게 가장 큰 인센티브인 거고 그에 따른 경영진의 성과 보수도 그런 형태로 다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정말 이더리움을 믿고 이더리움 개수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홀더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여긴 좀 더 사업적인 성격으로 더 규모를 키우고 규모가 키워서 더 새로운 사업 확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사업적인 요소들에 대한 혜택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결국에는 아까 이제 그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네. 이 톰리라고 하는 비트마인의 수장이 여러 군데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비트코인 DAT 기업들은 가만히 비트코인 갖고 있어봐야 그 이자가 안 생긴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원도 너무 적기 때문에 비용도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요 지금 이더 스테이킹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 두 회사 모두에게 좀 중요한 네. 이슈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낮아지게 될 경우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어떤 부분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네이티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네이티브는 내가 그냥 이더리움을 직접 스테이킹 했을 때 그냥 시장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3-4% 정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주 정확한 수치까지는 계산이 어렵지만은 비트마인은 이 얘기하는 3-4%의 평균 뭐 3.4% 5%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고 샤프링크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다라고 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DAT가 1000명 했었던 우리는 운용을 통해서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이티브인 3-4%를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에서 월등한 성과를 보여준 것은 양쪽 다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제외하고도 주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바이백이라던가 아니면 증자라던가 여러 금융기법이 활용하다는 관점에서 그 코인 가격과는 별개로 주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퍼포먼스 측면에서 아까 샤프링크가 2개에서 4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다른 사업 지표들은 충분히 지금 좀 그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게 제가 전에 왔을 때 드렸던 얘기 중에 시장의 수익률은 진입 시점이 결정한다. 네. 가장 크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 이런 전략 3-4%가 뭐 5%가 되고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게 진입했던 시점이 작년 6월 7월 즉 이더리움이 고점을 향해 가고 있던 시기에 출범을 해서 하다 보니까 평균 매입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매력이나 그런 다른 상대적 장점, 금융기법 다 있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 엠나브라고 하는 게 낮아져 있는 구간이라서 그럼 요즘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왜 그럼 기존 기업들은 메가도를 하고 안 나오느냐라고 하면 자 이제 내려올 대로 내려왔고 이제 앞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장 고 레버리지 형태로 빨리 볼 수 있는 모습일 테니까 지금 들어가 보자 아니면 지금 기다리자라는 게 이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듣다 보면은 네.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엠나브가 뭐 낮을 때는 신주 발행을 안 함으로써 좀 안전하게 간다. 예,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스테이킹 수익률이 3에서 4% 네. 정도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낮게 느껴지는데 네. 그런 시각은 없나요? 그래서 뭐 높은 수익률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는데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내가 가만히 넣어놨을 때는 은행은 이자를 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0이에요. 비트코인을 내가 가만히 들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0이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이더리움 개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1년에 3-4%만큼 개수가 더 생긴다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개인으로는 작지만 기관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클 수 있는. 아 그러네요. 제가 기관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약간 그 이제 대표님의 동공지진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좋았고 근데 아. 대표님이 지금 왜 답변 안 주신 부분이 뭐냐면 네. 사실 크립토 한 사람들은 3-4%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이자라고 생각해서 내가 받는 돈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4%의 이더리움이 계속 찍히는 겁니다. 해마다. 네. 그러면 이더리움 가격은 내려가겠죠. 그대로 그냥 동일한 네트워크의 어떤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토큰 개수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아마 디지털 자산 투자자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9%, 10%, 20% 주는 곳들이 있어요. 스테이킹 이자로. 네. 그런 플랫폼들은 오래 못 가요. 그런 곳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차라리 수익률은 낮지 않지만 이제 네. 낮아 보여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안전하고 일반 투자자 더 입장에서는 맞는 좀 곳이다. 낮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의 이 폼을 유지하면서 3-4%를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다. 나쁘지 않다. 음, 나쁘지 않고 네. 저는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뭐 여기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자를 창출하려고 하는 그 어떤 뭐 그런 행보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더리움도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나요?
네, 그래서 그 DAT에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스테이킹도 있지만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리스테이킹 구조라던가 네. 아니면 그를 통한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트레이딩 형태로 이거를 더 수익 창출을 한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디파이적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는 그 3, 4% 이상의 그거를 내는 거를 더 목표로 하고 이제 수단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아까 3, 4% 벤치마크를 나 네이티브를 크게 못 이긴 게 더 아쉽게 느껴지는 거는 야, 너희가 운영해서 더 늘린다며라고 했는데 잘안 그냥 됐어요. 가만히 스테이킹한 거랑 비슷한 숫자가 나오니까 네. 뭐냐 이게 DAT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비트코인이랑 이거 해주니까 너무 이해가 빨랐어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거 갖고 맨날 싸웁니다. 트위터에서. 아 뭐가 더 좋은지. 하급 자산이다 뭐 이러면서 아 비트코인이. 저거 이자도 안 나오는 거 들고 있으면 뭐하냐. 그럼 이제 비트맥시 분들이 이제 와 열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이더리움 맨날 해킹당하고 뭐 약간 네. 이런 얘기 하시고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냥 사기만 하는 거니까 네. 뭐 특별히 뭔가 리스크가 그 외에 변수가 별로 없는데 오히려 또 이더리움 DAT 기업들은 변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엠나브도 보고 뭐 네. 이더리움 펄 쉐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스테이킹도 보고 하니까 변수 자체는 더 많지 않나? 그런 약간 생각도 요- 약간 들거든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래도 사실 그 하락에 견디는 힘이 가장 좋은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 금융의 영역으로 가면 이제 올해더 전략이라고 해서 내가 언제 진입을 하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그냥 아주 리짓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이제 STIC라고 네. 하는 우선주가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배당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네. 그 배당의 원천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못해도 연평균 이 정도는 오르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분을 배당으로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런 플레이를 하기에는 아직은 그 본 자산, 네. 이더의 가격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저항력, 네. 변동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음. 많이 떨어질 때는 또 많이 떨어지게 되는 네. 약간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 비트마인이랑 샤프링크랑 지금 여러 가지 또 ETF랑 비교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사실 지금 물린 분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리고 비트마인의 매수 평균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약간 내가 개수 위주로 접근한다. 그럼 샤프링크가 좋은 선택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 크게 가보겠다. 크게 더 가보겠다. 그러면 비트마인. 네. 근데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출구 전략도 좀 생각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좀 그런 변수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그 일단은 이것도 역시도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그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코인은 손실 보고 파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코인러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지금 댓글에 또 아, 다 올라오고 있어. 코인은 모으는 거지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뭐 비트마인이 됐건 샤프링크가 됐건 현물 포지션이 됐건 그냥 섣불리 정리하는 거는 지금까지 어두운 거 다 견디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는 시점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어떤 포지션의 방향을 역으로 털어내거나 바꾸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그런 우려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한화도 뭐 투자를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나무원이라고 하는 거기도 들어가고 VC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 투명성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를 하지만 네. 기업이 그렇게 큰 돈 들어가면 실사도 안 했겠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뭐 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엠나브 차원에서 내 홀딩에 대한 주가 희석을 어떻게 회사가 보고 있느냐, 두 번째로 내 그 주식 개수당 이더리움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는 그래서 꾸준히 보시면서 이 수치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고 이게 과도하게 나빠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때가 오겠지만은 지금은 그 구간을 좀 저점을 찍고 다시 엠나브 측면에서도 주식 개수
그 이더리움 개수 측면에서 좀 개선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갑자기 뭐 급하지 않은 이상 뭐 엑시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면 상대적으로 좀 권장드리지는 않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네.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요. 오늘 물렸으면 좀 더 버텨봐라. 네. 그리고 ETF보다는 DAT 네. 기업이 이런 측면에서 약간 유리한 측면도 있고 리스크도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움이 너무 크네요. 저는 네. 가뜩이나 학생복을 입고 있어서 그런지.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라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올 거야.